나마미타불.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요즘 가을 날씨 너무 좋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너무 청량하고 화창한 가을 날씨를 보면서 뭐 이게 행복이지 뭐 더 이상 뭐가 있겠노?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요즘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오늘 주제는 제가 장점과 그리고 단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장점과 단점, 우리 참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 사람은 이게 장점인데 이게 단점이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하고 수행을 함으로 인해서 장점과 단점이 없을 수 있다는 거, 장점과 단점은 없다라는 거, 세상에. 그걸 떼우쳐야 된다고, 우리가. 개미가 쬐깨내요, 그죠? 네. 개미가 쬐깨난 개미가 지가 이래. 나는 너무 쬐깨내서 난 이게 단점이야. 난 몸집이 너무 작아. 그래서 나는 저기를 가고 싶은데 갈 수도 없고 맨날 거기서 맴돌아야 되고 가려면 너무 오래 걸리고 나는 몸이 쬐깨난 게 너무 단점으로 생각해서 너무너무 인생을 비관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개미는 지가 몸이 쬐깨나니까 지가 힘을 들이지 않고도 사슴한테 탁 붙어 있으면 자기가 가고 싶은데 간다는 거죠. 예, 얼마든지 이동을 할 수 있다. 몸이 작기 때문에 내가 힘들이지 않고도 다른 것에 의해서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나는 몸집이 쬐깨내서 정말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는 개미가 있어요. 이 차이가 뭐냐? 무지와 지혜의 차이인 거예요, 이게. 그럼 명백히 몸이 작은 개미는 조건이 똑같단 말이에요. 조건이 똑같은데 똑같은 상황에서 얘는 이렇게 생각하고 얘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게 무지와 지혜의 차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지와 지혜라고 얘기하는 것도 뭐냐, 무지하면 내가 괴롭고 지혜로우면 내가 괴롭지 않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내가 이쪽으로 기우는 거와 이쪽으로 기우는 거의 차이에서는 이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심의 공백이 있어야 돼요. 알아차림이 있어야 된다는.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상황인가, 내가 주어진 상황에서 뒤로 한 발 탁 물러설 수 있는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알아차림인 거예요. 그게 무심의 공백이에요. 무심, 아무런 생각이 없다. 가운데에 아무런 생각이 없다. 알아차림의 경계. 요 무심의 경계에서 긍정적으로 선택을 할 것이냐 부정적으로 선택을 할 것이냐를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 무심의 공백이 없고 알아차림이 없는 상태에서 쑥 단점적으로 가죠. 그렇죠. 거의. 그래서 그게 제가 무슨 힘이다? DNA의 힘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자기를 보호하고 본능적으로 자기가 이미 가진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더 가지지 못함,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누리고 있으니까 내 거니까 관리 안 해도 된다 이거지. 잡은 물고기한테는 먹이를 안 준다나? 어장 관리를 안 한다? 나중에 배고파. 그렇듯이 사람의 심리도 자기가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자기한테 없는 것을 바라는 마음이 그게 이쪽으로 쑥 가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게. 근데 지혜로운 자는 어떠냐? 무심의 공백으로 탁 들어가서 알아차림으로 탁 들어가서 그 상황에서 한 발 탁 뒤로 물러나서 생각나는 거예요. 와, 내가 만약에 지금 이미 누리고 있는데 이게 나한테 없다면 얼마나 불행할까? 이게 나한테 있어서 너무 감사하네. 우와, 진짜 내가 정말 복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20%와 80% 얘기가 있는 거예요. 20%와 80%. 80%는 이미 내가 누리고 있는 거고 20%는 내가 가지지 못한 거란 말이에요.
대부분 세상살이가 다 그래요. 80%는 누리고 있는데 20% 가지지 못한 게 갖고 있는 게 우리 중생살이거든요. 그러면 무심의 공백에 탁 들어가는 지혜로운 자는 알아차림을 하면서 자기가 누리고 있는 80%에 대한 감사함을 굉장히 많이 크게 부각시켜서 정말 다행이다, 감사합니다, 이러면 행복하게. 이게 지혜예요. 그런데 무심의 공백으로 못 들어가는 일반 중생들은 어때요? 이미 있는 거는 자각 자체가 안 돼요. 당연하니까, 내 거니까. 내가 가지지 못하고 결핍이 있는 거에만 계속 에너지를 모으는 거예요. 저걸 가졌으면 좋을 텐데 나한테는 왜 없는 거야? 쟤한테 있는데 나는 왜 없는 거야? 부터 시작해갖고 엄청나게 결핍에 의해갖고 막 계속 갈구를 해요. 그게 무지라는 거예요. 왜 무지라고 명백하게 얘기를 해주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지 못하는 20%는 여러분들이 짓지 않았기 때문에, 씨를 뿌리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없는 거예요. 명백하게. 근데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씨를 뿌려서 이미 수확이 된 거예요. 누가 씨를 뿌렸어요? 내가. 그래서 명백하게 내가 누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무심의 공백에 탁 들어가서 알아차림을 탁 해서 내가 이만큼 지어서 이만큼 누리고 있음에 항상 내가 80%를 누리고 있으니까 나 정말 부자구나. 그래서 20% 가지지 못한 20%가 있어. 저를 갖고 싶어. 저 중에 다 가질 수 없으니까 저 한 개 갖고 싶네. 그럼 저 한 개를 갖기 위해서 내가 어떤 씨를 뿌려야 될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 씨를 뿌리는 작업을 하는 거죠. 씨를 뿌리고 밭에 밟고 씨를 뿌리고 가꾸고 열매가 몇 개, 80% 안에 들어올 수 있게끔.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성을 알게 되면 장점과 단점은 없어요. 우리가 눈이 보이고 안 보이고도 보이면 장점이 너무 많겠지만 안 보일 때의 장점도 있는 거예요. 들어본 걸 안 봐도 되잖아요. 그렇듯이 모든 거에는 어떤 상황에는 그게 장점이 될 수 있지만 어떤 상황에는 그게 단점이 될 수 있어요. 아까 뭐 등치 작은 개미 얘기했지만 차도 마찬가지잖아요. 작은 차일 경우 결핍에 있는 사람한테 차가 작음으로 해서 뭐 불평불만이지만 골목이나 이런 데 작은 데 속속속 들어가기 너무 좋잖아요. 그죠? 근데 또 큰 차는 또 어때요? 작은 데는 들어가긴 힘들지만 많은 사람을 태우고, 그죠? 한꺼번에 짐을 싣는다든지 그런 다 장단점이 있는데, 우리는 지속적으로 이 중간에 이 무심의 공부에 알아차린 경계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모든 사람과 모든 사물과 모든 상황에 끊임없이 단점만 보는 거야. 그 단점만 보여. 그러면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예요? 남. 무지한 사람과, 무지하다라고 표현할 그것도 아니다. 무명중생이라고 하는 게, 밝음이 없는 중생을 무명중생이라 하거든요. 그걸 뭐 나쁘다고 얘기할 수 없어. 왜냐면 거의 뭐 90% 이상이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다. 보편적으로는 괴로움에 노출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라고 얘기하고, 이 지혜를 광명, 빛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뭐다? 무명중생은 눈을 감고 있는 거고, 세상은 밝아요. 그죠? 무명중생 보편적으로는 눈을 감고 어둡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게 뭐다? 단점, 모든 사물, 모든 상황, 모든 사람, 자기 자신에게도 부정적으로 보는 게 눈을 감고 있어서 안 보이는 거죠. 근데 지혜로운 사람, 강명이다. 눈을 뜬 사람. 그래, 눈 뜬 자, 깨어있는 자, 잠든 자와 깨어있는 자, 붓다, 깨어난 자, 깨어있는 자, 눈 뜬 자, 붓다, 부처님. 그 부처님만 가능하다면 우리가 이 공부를 못하겠죠. 근데 우리 안에도 뭐가 있어요? 자성불, 부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부처를 계속 깨우는 게, 그게
지혜인 거예요. 밝음이고 그게 행복이고 다른 거 없어요, 이 세상에는.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내가 무심의 공백에 딱 들어가서 알아차림을 딱 하고 선택을 하는 거죠. 행복하게 살 건지 불행하게 살 건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 수행을 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요. 마음이 고요하고 여유롭지가 않으면 이 무심의 공백에 들어가서 선택해야지조차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알아차리고 지혜로움을 선택하는 것조차도 습관을 들여놓으면 너무 좋은 거죠. 자연스럽게 무심의 공백에 알아차리고 이 상황에서 내가 좀 더 유익한 쪽은 어느 쪽이지? 를 선택을 하게끔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이 습관은 애써 노력해서 들여야 돼요.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는 모든 습관들도 끊임없는 반복으로 인해서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면 부정적인 생각이나 부정적인 행동이나 비판적인 사고를 가지는 이 모든 것들도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왜 빠져나와야 돼요? 힘드니까, 괴로우니까.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알아차림, 무심의 공백에 들어가서 항상 선택을 해야겠다. 이쪽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방법은 심호흡을 크게 하고 지금 현재 내한테 주어진 상황에서 내가 가장 최선의 유용한 방법은 무엇인가? 유용한 것은 무엇인가? 어떤 일이 벌어져도 거기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지만 여기서 이거는 얻어서 다행이다. 이 부분은 참 유용하네. 이 모든 부분. 그런 것들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장점이다, 단점이다 라고 하는 걸 세상에는 장점도 없고 단점도 없다. 이 말은 곧 세상에는 무조건 옳은 것도 없고 무조건 틀린 것도 없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그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장점이고 무조건적으로 단점이 아닌 거죠. 성격도 활발한 사람이 있고 조용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사주적으로 보면 어때요? 활발한 사람은 불기운이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그 고요한 사람들은 물기운이 많아요. 음의 기운, 양의 기운이 많아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했을 때 양의 기운이 많은 사람이 장점이고 음의 기운이 많은 사람이 단점일까요? 그죠? 양의 기운이 많은 사람은 너무 이렇게 일어나기 때문에 쉴 수가 없어요. 계속 일어나니까. 그래요. 어때요? 사람이 좀 날려 보이죠? 붕 떠갖고. 그런데 또 너무 고요한 사람은 어때요? 너무 축 처지잖아요. 활발함이 없으니까. 그죠? 이렇게 보면 단점이에요. 이렇게. 그죠? 근데 이걸 반대로 딱 얘기하면 이 활달한 사람이 이 처져 있는 사람하고 함께 있으면 어떻게 돼요? 신의 조카는 아니겠죠. 이 사람이 좀 업되겠죠? 불을 막 떼주니까. 그죠? 그리고 이 고요하고 물기운이 많은 사람이 불기운이 많은 사람 옆에 있으면 어때요? 그죠? 이게 뭐예요? 음량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장점과 단점도 장점은 양기운이라면 단점은 음기운인데 이게 합해졌을 때는 조화를 이루고 이게 또 반대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양의 기운에 있는 사람이 이게 붕 뜬 게 단점이 되면 이 음의 기운이 장점으로 다가갈 수 있는 거고. 그죠? 또 반대로 이 단점인데 이 사람이 여기를 들어가면 이게 붕 뜬 게 단점이었는데 여기 가면 장점이 되잖아요. 이렇게 변화무쌍할 수 있는 이유가 뭐다? 공성이기 때문에. 비어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상품은 다 비어있기 때문에. 이런 모든 상황도 비어있고 일어나는 모든 것도 비어있는데 우리 자체도 비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선택이 가능하다. 내가 행복한 쪽으로. 내가 힘든 것도 내가 선택하는 거고 내가 행복한 것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명백한 진리다. 그게 부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그걸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인생이
삶의 질이 하늘과 땅 차이가 된다는 거죠. 특별히 물질적으로 많이 가져서 물질만 많이 가지면 행복하다라고 생각한다면 물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왜 아프고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가족적으로도 일어나는 상황은 물질이 많고 작고에 상관없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가난하고 식구도 많고 먹을 것도 없는데 불구하고 막 식구들이 뽀짝뽀짝한데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상황인데 가난하고 식구도 많고 뻑짝뻑짝한데 막 죽이니 살기니 하면서 지옥같이 사는 사람도 있고 가족이 그렇게 많으면서도 서로 나눠먹고 이렇게 하하호 하면서 막 너무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더 남고 싶다는 사람도 있어요. 똑같이 많이 낳는데 미친 것도 아니고 내가 안 얻는 공장 따위 이렇게 많이 낳고 신랑을 엄마 이런 사람도 있고 똑같은 상황인데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굉장히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엊그제 TV에서 이제 50대가 60대 딸인데 이제 신랑은 경비를 쓰고 있고 나이가 들었으니까 요양보호사 하시던 분인데 시어머니를 모시고 또 어머니도 안 좋으니까 친정어머니도 모시고 신랑은 이제 경비를 쓰고 그리고 이제 두 분 다 집에서 모시다 보니까 이제 직장 생활을 원하니까 이제 폐지를 주워가고 이제 보태는 거예요. 신랑이 경비만 해갖고 다 못 먹고 사니까. 근데 90이 조금 넘은 시어머니는 100살 넘어 보이더라고. 너무 쪼그라들어갖고 너무 많이 늙으셔갖고. 친정어머니가 조금 나이가 젊은가 봐요, 그래도. 그래서 딸이 폐지 주러 나갔을 때 이제 조금 돌보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 시어머니가 소리만 막 지르는데 무슨 얘기하는지 잘 모르는데 이 며느리는 귀신같이 알아듣고 그 기저귀 갈아줄까요? 물 줄까요? 뭐 이렇게 이제 필요한 걸 갖다 놓는 왜? 10년이 넘었으니까 그렇게 하지. 근데 중요한 게 뭐냐 그 사람이 그걸 너무 즐겁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눈이 동그랗고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으니 너무 기뻐하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시간 넘게 폐지를 줍고 중간에도 막 이렇게 시어머니가 소리를 막 지르면은 친정엄마가 아이고 무슨 소리 좀 하는데 저 소리 질러서 죽겠다 우장 좋겠다 그러면 쫓아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 물? 어머니 기저귀 갈아줄까? 그러면 그래 해소시켜줘. 그래 어머니 내가 사탕 사줄 테니까 내 사탕 사주려면 나가고 폐지를 좀 주워야 되는데 나 나갔다 와도 될까요? 사줘. 나 3개 사줘. 네, 3개 사드릴게요. 이러면서 또 나갔다 오고 이래요. 근데 그 사람이 몸이 건강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갔다 와서 친정 어머니가 딸이 그렇게 고생을 하니까 자기도 짐이 돼 있고 시어머니도 모시고 있는 상황이니까 가슴이 아프니까 괜찮나 다리도 괜찮아 울어서 하니까 왜 우냐면서 양말 한번 벗어봐라. 양말 벗으니까 발이 굳은 살에만 다 터져 있는 거예요. 발이. 그래서 엄마 울지마 괜찮아 너무 밝은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그 신랑이 그 이제 경비에서는 이제 TV에 출연하고도 그렇고 고마우니까 자기 어머니와 또 이렇게 다 그런 걸 하니까 이제 꽃다발을 이제 사왔거든. 우와 이거 뭐 결혼한 이후에 처음이네 이러면서 여보 고마워요 이러면서 볼에 뽀뽀를 쭉 하면서 와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 세상에서 내가 가장 행복한 여자인 것 같아요 이러면서 환하게 웃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과연 그 똑같은 상황에서 그죠? 어떤 사람은 그런 상황에 우리 그런 걸 많이 보잖아요. 그런 똑같은 상황이면 울고 힘들고 너무 괴로워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그분의 그 밝음, 긍정적인 에너지와 밝음 거기에 제가 정말 마음으로 찬탄의 마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부분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다 비슷해요. 일어나는 일들은 그 나한테 주어지는 모든 상황들은 나와 인연이 있어서 오는 부분인데 그 인연이 있어서 오는 그 모든 상황들이 비어있는 공성이란 말이에요.
그 비어있는 공성 자리에서 우리가 중간에 무심의 공백의 알아차림을 통해서 그 상황에서 딱 빠져나서 거리두기를 해서 상황을 보는 거예요. 이쪽으로 선택을 했을 때의 유용함, 이쪽으로 선택했을 때의 유용함을 생각을 해서 더 유용한 쪽으로 우리가 선택을 하면 우리는 덜 괴로울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항상 제가 법문을 할 때 핵심은 공성을 말씀드리고 있어요. 공성이 뭐예요? 비어있다 공해, 성품성이에요. 비어있는 성품이다. 뭐가? 이 세상 모든 것들은.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다 현상계는 내가 생각을 일으켜서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쪽으로 창조할 수 있는 게 이 세상이다. 왜 이 현실 세계는 시뮬레이션, 아지랑이처럼 생하면 멸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거든요. 근데 그 창조를 뭐라 한다? 내가 갖고 있는 내 생각으로. 그래서 항상 이 무심의 공백에 들어갈 수 있는 알아차리는 상태로 들어간다는 건 뭐예요? 공성의 본질에 들어가서 봐야 보인다는 거예요. 이쪽에 치우쳐져 있으면 절대로 안 보입니다. 그래서 무심의 공백에 들어가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무심의 공백에 들어가는 습관이 뭐다? 알아차림해서 내한테 닥친 상황에서 한 발 뒤로 물러나서 내가 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나의 상황을. 그렇게 해서 선택을 해야 돼요. 그게 지혜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죠? 예. 이 세상에는 절대적으로 옳은 것도 없고 절대적으로 틀린 것도 없듯이 이 세상에는 절대적인 장점과 절대적인 단점이 없다. 얼마든지 바뀐다. 이게 바로 음양의 조화다. 이 세상은 균형과 조화가 이루어지면 행복할 수 있다. 밤이 나쁘다고? 낮이 나쁘다고? 낮이 좋다고? 밤이 좋다고? 그런 일은 이 세상에 절대로 없다. 물은 좋다고? 불은 나쁘다고? 불은 좋다고? 물은 나쁘다고? 그런 것도 절대로 없다. 항상 어울리고, 그죠? 균형을 맞춰서 이렇게 된다. 그래서 부부간에 예를 들면 이래요. 와이프는 굉장히 동적이야. 불이 활활 타. 근데 이제 신랑은 굉장히 물기운이 많아요. 금기운이 많고 물기운이 많은데 불이 쬐밖에 없다. 그럼 항상 고요하겠죠. 얘는부터 끓고. 그러면 이런 사람이 같이 만나 살면 어떨까요? 똑같이. 응? 서로 장단점을 보완하면서 살겠죠. 장단점이 부활이 돼서 정말 아름다운 관계겠죠. 네. 그런데 우리가 알아차림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싸우죠. 이 와이프는 왜 그 모양 그 꼴이고 좀 뭐 좀 해라 좀 이렇게 박달을 할 것이고 여기는 뭐라 하겠어요? 좀 쉬어라. 인생 뭐 있다고 그래 살노? 좀 쉬어라. 이러면서 서로 공격을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불평불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자하고 살지? 근데도 불구하고 같이 살아요. 왠지 아세요? 그냥 존재 자체만으로 서로가 부족한 걸 채울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존재 자체로 안정이 되기 때문에 같이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못 살거든요, 절대로. 부부간에 똑같은 사람 절대로 없습니다. 똑같은 건 절대로 같은 공간에 있을 수가 없어요. 같은 불길을 관람하면 같이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똑같이 물기를 일하면 그 어디까지 깔아앉을 건데 못 있습니다. 하네 하면 안 하면 그래 같이 있으면 이게 균형이 되니까 이유도 모르는데 이 균형이 맞춰지니까 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달리 비유를 해주면 금기운이 많고 물기운이 많아요 신랑이. 근데 불기운이 작죠? 그러면 가마솥에 물을 가득 채워놨는데 불기운이 작으니까 약한 불을 해놨으니까 어때요? 뜨뜻미지근하죠? 그거 갖고 음식 할 수 있어요? 못하겠죠. 와이프의 불기운을 대고 나무하고 불기운이 많아요. 그러면 나무하고 불기운을 하면 장작 떼가고 불기운을 막 넣어주면 어때요? 물이 벌벌 끓으면 거기에서 그죠? 음식도 나물도 데쳐놓고 음식도 할 수 있고 뭔가 요리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네. 이것만 들어도 정말 시너지 효과 좋네? 결과적으로는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와이프가
여보 이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야 되지 이러면 잔소리를 들으면 어때요? 파이팅이 나죠. 네. 그거는 무슨 얘기예요? 잔소리 듣고 안 한다라는 건 불 떼지 말라는 거지. 가만 냅두라는 거지. 불을 떼야 뭔가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 장작을 여하고 불을 떼서 같이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려면 뭘 해야 돼요? 말을 예쁘게 해야지. 말을 예쁘게 해야지. 여보 이러면서 말을 예쁘게 해야지. 그죠? 그렇게 해서 이 큰 가마솥에 물이 이만큼 있는데 이 불불 끓이면 너무 잘 쓸 수 있는데 요 잘 활용해야지.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와이프는 여우 같아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와이프는 머님, 신랑은 뭐예요? 머슴을 잘 부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먹이고 잘 재우고 칭찬을 이빨 하고 힘 좋네. 맞죠? 네. 많이 머슴이잖아요. 머슴을 그러면 거기에 완전 그냥 또 기분 좋아하고 또 열심히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신랑을 잘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게 그 여우, 여시란 말이 달리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동물 이 키 큰 여우 뭐죠? 그 사막 여우인가? 동영상 이거 많이 한번 봐보세요. 저는 이제 여우는 지혜롭고 여우는 뭐 애교가 많다 이런 얘기를 들었잖아요. 여자는 여우가 돼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했다가 최근에 이제 사막 여우를 그런 유튜브 있는데 많이 나오니까 구경을 하게 된 거예요. 제가 깜놀했잖아요. 대박! 애교가 얼마나 많은지 있잖아요. 뭐 강아지 뭐 애교 부리는 거는 갖다 대지도 못해요. 강아지 애교 부리는 건 10분의 1밖에 안 돼요. 여우가 애교 부리는 거는 그래서 사랑을 안 줄 수 없게끔 만드는 그 여우가 하는 짓을 보고 있잖아요. 이래서 여우라고 하는구나. 나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무심의 공백에 들어가서 한 발 뒤로 물러나서 봐보세요. 이 뜨뜻미지근하게 있는 걸 단점으로 저 남자가 아무것도 안 하고 저 뭐하고 있는 거를 이 물을 끓이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응? 불을 떼려면 때깔 넣고 불을 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을 예쁘게. 그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공성이다. 모든 것은 비어있다. 언제든지 지금 이 순간부터 달리 볼 수 있고 달리 할 수 있다. 이런 얘기하면 어때요? 지나간 거 갖고 또 그래 그런데 하지 말고 지나간 거는 이미 끝났어. 공성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다시 선택할 수 있다. 지금 이 순간에 다시 말을 예쁘게 해도 된다. 이때까지 말을 함부로 했기 때문에 지금에 와 그러면 저 이상하게 생각할 거야. 또 하지 말고 그죠? 예쁘게. 그리고 여러분 우리 앞으로도 살아야 되잖아요. 예쁘게. 행복하고 예쁘게 살아야 되잖아.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말 예쁘게 하자고. 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한테 그렇죠. 말 예쁘게 하세요. 그게 바로 그 가마솥에 물을 끓여서 요리를 해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이고 그러면 걔만 좋은 게 아니고 나도 좋잖아요. 같이 좋자고 하는 거잖아요. 서로 윈윈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알아차림합시다. 네. 무심의 공백에 들어가서 무엇을 선택한다? 지혜로움을 선택한다. 유용함을 선택한다. 그렇게 해서 뭘 하자? 행복하자. 오케이. 기도 들어가겠습니다.